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포스텍 포항공대죠. 화학공학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스텍은 정말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포스텍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개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 전자전기, 컴퓨터, 화학, IT 융합공학, 반도체공학과, 그리고 이제 교양으로 배우는 인문사회학부 이렇게 12개 학과와 한 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대학은 아니죠. 그러나 알짜 이공계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과기원 대학이랑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포스텍은 과기원 대학은 아니고요. 과기원 대학이라 하면 별도의 법령을 통해서 만든 그런 대학이 되는데 그거는 교육부 소속이라기보다는 과기정통부 소속의 대학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우리 포스텍은 출발부터가 이제 교육부 소속의 사립대학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포스텍은 교육부 소속의 대학이 돼서 과기원 대학과는 달리 수시 6회, 정시 3회 제한을 받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포스텍처럼 잘하는 대학들은 좀 자율성이 많으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대학이 다 각자 놀면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규정을 해야 되죠. 규제를. 그래서 포스텍이 교육부 쪽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아무튼 구성은 교육부 소속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다. 그러나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만든 과기원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텍은 어느 정도로 좀 좋으냐면 2024년 중앙일보 이공계 대학 평가에서 공학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등을 다 제끼고 1등을 차지했죠. 공학 분야에서도 1등,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1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또 앞으로 하겠다. 제2개교에 가까운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 상태에서 더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명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화학공학과를 다룰 건데요. 화학공학과는 대체 어떤 학과인가? 포스텍 화학공학과에는 화학공학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21세기 공학을 선도할 종합학문이 화학공학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화학공학은 전통적인 화학장치 산업으로부터 출발했다. 거대 공장의 제조 시설의 화학장치 산업으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화학공학이니까 화학을 응용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은 화학공정학과에 더 가까운 그런 줄임말이 화학공학과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공정 수율 같은 걸 높여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공학인 거고 전통적인 화학 장치 산업에서 출발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점점 에너지 환경 기술, 생명공학 기술, 정보통신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융합 기술로 화학공학과는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화공과 옛날 과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 인공지능, 컴퓨터 뭐 이런 쪽으로만 몰리고 있는데 우리가 없으면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술을 다 다루고 있으니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공학과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 분야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대학이든지 화학공학과가 이런 장치 산업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한 과목 중에 물리 과목을 굉장히 속으로는 중시합니다. 왜 속으로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물리를 강조하면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물리를 강조하고 싶어도 일부러 감추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서울대학교조차도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에서 물리를 필수 권장 과목으로 넣었다가 이제 2026학년도부터는 그걸 빼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물리를 강조하면 좀 굉장히 지원율도 낮아지고 힘든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굉장히 물리가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이쪽을 가려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특히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리 과목에 대한 공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학공학과는 신인류를 생각하는 학문이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정보전자 디바이스는 화학 공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화학공학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재미난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은 실험실에서 비커와 플라스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량 생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대 공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화학공학이 필수로 요구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은 장치 산업으로부터 출발해서 첨단 전자 산업과 생명공학 산업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화학공학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화학공학과의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스텍은 과기원 대학들과 비슷하게 무학과로 입학을 하죠. 무학과로 입학을 한 다음에 입학 전부터 우리 포스텍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거치면서 기초 과목들, 우리 공학도로서 자연과학도로서 배워야 되는 기초 과목들, 또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교양 과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요. 2학년 1학기 때는 조금 더 심화된 과학기술에 관련된 과목, 교양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2학년 1학기가 끝나게 되면 3학기가 종료 후에 우리 포스텍에 존재하는 계약학과를 제외하고 이 12개 학과에 대해서 어느 학과를 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포항공대에 무학과로 입학한 다음에 과를 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올라갈 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스텍은 3학기 끝나고 과를 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공을 화학공학과라고 딱 정하면 그때부터는 전공 필수. 제목만 들어도 어렵죠. 화공 물리화학, 화공 연력학. 이렇게 물리 역학적인 게 중요하다니까요. 또 화공 유기화학, 화학 생명공학, 물리화학 생명을 다 배우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화공 프로그래밍 AI에 관련된 이런 것도 전공 필수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양하게 자기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포스텍의 화학공학과의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학기 동안 탐색을 하고 4학기째 전공을 정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학년도 학생 선발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스텍은 다 수시로만 100% 뽑습니다. 정시 수능 전형으로 뽑지 않고 수시 100%로 수시에서 다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약학과인 반도체 공학과는 따로 뽑고 다른 과들은 통으로 뽑는 그런 이제 입학 전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두 개로 다시 나눕니다. 일반 전형 1과 일반 전형 2로 나누게 되는데 일반 전형 1은 수능 최저가 없고 일반 전형 2는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이 일반 전형 1인데 여기서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을 주로 뽑으려고 수능 최저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일반 전형 2는 일반고 학생들이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일반고의 편차가 심하니 거기서는 수능 최저를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가 또 다 면접이 있게 되는데 일반 전형 1의 면접 비중이 더 세겠죠, 그렇죠? 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일반 전형 2는 면접도 있지만 앞에서 1차에서 그런 서류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합격을 할까? 2024년도 입시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요. 재밌게도 포스텍은 이렇게 합격자 최종 등록자 70%컷 이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합격한 사람들의 내신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불합격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이런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발표하는 대학들이.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빨간색 X가 이 성적대 학생이 지원했는데 떨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파란색이 사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그라미거든요. 동그라미는 그 내신을 가진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합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쭉 220명을 점을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진 애들까지 찍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이겠죠. 그렇죠? 그럼 딱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쪽에도 파란색이 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도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5등급이 일반고 학생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또 특히 일반 전형과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과학고 애들이 5등급 때까지 뽑히고 있구나. 포스텍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고에서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활동 내용이 좋다면 5등급 대 아이도 과학고 아이들도 지금 포스텍은 합격하고 있다. 그 정도 과학고에서 5등급 정도라도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일반 전형 2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전형 1과 달리 2는 약간 앞쪽에 더 많이 합격자의 분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여기에도 뭐 4, 5등급이 있는데 일반고라고 분류가 되지만 좀 센 고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자사고나 뭐 전국형 선발하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이 아마 여기 딱 에서 선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전형 2는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일반 전형 1은 과학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다. 그리고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과학에서 우수한 학생들, 수학과학 성적이 우수하고 뭐 활동이 굉장히 탐구 활동이 많은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게 포스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 진학률과 취업률을 살펴보게 되면 포스텍의 대학원 진학률이 정말 놀랍습니다. 68.7%, 72.2%, 63.7%의 정말 높은 취업률, 우리나라 최고일 겁니다.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포스텍이 정말 높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화학공학과는 64.9, 75.6, 70.6 하면서 해마다 조금 등락은 있지만 포항공대 평균보다도 더 높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보게 되면 포스텍 전체가 얼마 취업 안 하지만 다 대학원을 가기 때문에 얼마 안 하는데 그럼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좀 다른 거 준비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취업률이 또 높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이 취업해도 학부만 졸업하고 그래도 취업이 잘 된다. 75.6, 73.3, 83.8 높은 이렇게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화학공학과는 취업률 자체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포항공대 안에서 보면 66.7, 60.0, 86.7 이 정도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최근에는 가장 되게 높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 화학공학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적성에 좀 안 맞는 학생이 조금 있어서 그 친구들이 좀 방황을 하는 경향이 취업률을 보게 되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생 수를 좀 적어놨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포스텍은 과 정원으로 뽑은 게 아니라 들어가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졸업생 수가 37명, 41명, 51명, 300명대 대학교에서 51명 정도가 졸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화학공학과가 인기가 많은 과구나, 작지 않은 과구나, 여전히 전기, 전자, 화학공학, 뭐 기계공학 이런 전통적인 전화기라고 부르는 과들이 아직은 인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재밌게도 포스텍은 대학원 진학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 졸업한 학생들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과는. 그래서 화학공학과를 2019년부터 2023년 대학원을 졸업한 218명이 어떤 진로를 택했는지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일단 졸업생의 218명 중에 52%가
기업체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요. 40%가 정부 출연 연구소에 취직을 했고요. 이것만 합쳐도 두 개 아주 간단하네요. 92% 정도 되고요. 1%가 대학 교수.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졸업하고 바로 첫 직장입니다. 아마 연구소를 갔든가 기업체를 갔든가 여기서 실적을 쌓으면 또 다시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몇 년 뒤를 보게 되면 대학 교수 인원이 훨씬 많겠지만 여기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진로를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비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뒤로 갈수록은 많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7% 정도가 기타, 군입대, 창업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이 7%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진로는 간단하죠. 기업체 반, 정부 출연 연구소 반, 그다음에 일부 대학 교수, 그다음에 창업 이 정도니까 아주 간단한 진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는 가장 많이 가는 기업체는 어디를 취직하고 있는가? 또 화학공학과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삼성그룹 여기에 삼성전자 이게 볼드 처리가 된 걸로 봐서 가장 많이 가나 보네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SDS, SDI 이런 삼성그룹에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살짝 더 인기거든요. 뭐 대우도 좋고 뭐 문화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SK온, SKC 이런 회사들로 우리 취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그룹에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현대그룹에는 현대자동차, 오일뱅크, 현대중공업 그리고 우리 포스텍과 가장 연관이 되는 포스코는 포스코에도 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CJ제일제당, 롯데케미칼 이런 대기업 분야의 반도체, 2차 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화학공정 쪽으로 취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SK그룹의 이 두 그룹의 취업자의 50% 이상이 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에 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질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진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또 그 노력의 대가로 취업의 질은 굉장히 좋게 나는 그런 과가 화학공학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화학공학과처럼 이제 아주 핵심 그런 코어한 제조에 관련된 그런 과들은 여전히 취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포스텍 화학공학과 진로를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인 포스텍 안에서도 좀 큰 학과에 속한다. 인기가 좀 많은 그런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부 졸업 후 대부분이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이 대학원 진학률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대학원을 많이 가는 대학 중 하나인 포스텍 안에서도 최근 3년 대학원 진학률이 타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걸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같은 화학공학 관련된 과를 보게 되면 많이 대학원을 갔을 때 50% 정도 되고 대부분이 40%대거든요. 그것도 엄청 많이 가는 건데 우리 포스텍 화학공학과는 70%가 넘는 그런 대학원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학원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고 아까 보셨겠지만 전공 살린 기업체 그다음에 국가연구소 이런 정부 출연 연구소 이런 데 가고 있기 때문에 전공 살리는 비율이 되게 높다. 그리고 취업의 질이 취업처로 봐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을 비교한 영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스텍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뭐 유혹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딱 가게 되면 그 포스텍 근처에는 아주 조용하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대 입장에서는 주변에 굉장히
주변에 인문계 학생들도 있고 하면서 로스쿨 얘기다, 뭐 회계사 얘기다, 행시 얘기다 하면서 자극되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로를 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포스텍의 입장에서는 그런 유혹거리가 카이스트보다도 적고 서울대보다는 훨씬 더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20대 때는 학문에 몰입해보자 결심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대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과기원 대학과 더불어 우리 교육부 소속의 대학이긴 하지만 학과를 추후에 정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원 제한도 특별히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 공부해보고 우리 포스텍 같은 경우는 3학기까지 공부해보고 내가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한 거랑은 달리 이런 분야가 좋구나, 저런 분야가 좋구나 그렇게 결정해서 화학공학과를 정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전공을 살리는 비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돈도 안 들고 장학금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환경도 굉장히 좋은 이런 포스텍 공부에 몰입을 해보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포스텍 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